2025년 2월 12일 미국 주식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하락 출발 후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는 6%대 약세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 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방어형 종목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잘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든 특징주 잠깐 몇 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의 거래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유럽연합에서 2천억 달러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악재도 있죠. 오픈 AI 경영권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큰 폭으로 약세를 좀 보였는데 비아디가 로보택시 대중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세를 좀 기록을 했고 테슬라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기차 업종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니콜라의 경우는 30% 폭등을 했는데 니콜라가 파산 위기를 맞자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파산한다가 하더라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이어서 큰 피해가 없고요. 만약에 회상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IBM은 지금 오펜하이머에서 목표가를 320달러로 측정을 하게 되면서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팔란티어의 경우는 미국 정부 효율부 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 대한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125달러 얘기가 좀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 인텔 AI 육성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아거스에서 목표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목표가는 35달러,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5달러. 그다음에 BP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예상치 밑돌았어요. 그런데 재정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엘리엇 펀드 매니저 지분 확보 소식에 대한 압박이 커져가면서 아마 주가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고요. 유틸리티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좀 작성을 해놨는데 플란스 에너지 실적 안 좋고요. 퍼스트 솔라 적자 이어가고 있는데 적자 이어가고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슈 때문에 250달러로 목표가 상향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161달러인데 굉장히 좀 크죠. 그 다음에 양자암호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론, UAM, 우주항공. 어제 우주항공 관련주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유리기판 쪽 전반적으로 약세인데 인텔은 위에서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로봇주가 조금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서블로보틱스는 10%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보틱이나 아이로봇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티스 세미컨덕터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폰도 역시 동일한 상황. 글로벌 파운드리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라랩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찾았었는데 여기 있죠. 10%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도지 관련주로 부지앨런, 해밀턴, 그 다음에 팔란티어가 있었고요. 방어용 종목에서는 애플, 에브비, 메터라이프, 센코라를 추천을 했습니다. 코카콜라 실적 잘 나왔고요. 그 전날 말씀을 해드렸었던 게 하모닉, 스틸다이내믹스, 쇼피파이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뭐 그 외에도 먼데이닷컴도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바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레이어드 사이언스가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2025년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주가에 3.9%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뭐 매출이 76억 달러로 예상치 72억 달러 상회를 했고요. EPS 역시 1.74달러였는데 예상치가요 1.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HIV 치료제 매출이 굉장히 조금 잘 나온 것 같고요. HIV 치료제 신약이 올해 미국에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악재도 하나가 있었는데 2025년부터 시행되는 미국 메디케어 계약으로 인해서 HIV 사업 매출이 약 11억 달러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리어드 실적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높죠. 그리고 2024년 실적 마무리가 되었고요. 2025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매출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진 않는데 순이익이 뭐 7,000%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그다음에 EPS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 매출은 좋지는 않은데 반해서 순이익과 EPS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게 진짜 실적이 엄청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 114달러, 115달러까지는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4% 올라가 있는 건 동시효과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결국은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건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져라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물론 그 기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62달러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들고 있는 계신 분들은 끝까지 나는 뭐 들고 가겠다 그러면 114달러까지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0달러 부근이 이전에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90달러 이탈하게 되면 62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시니어 주택 운영사 웰테어에 대한 내용인데, 뭐 말씀드렸던 대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매출도 상회를 했고 주당 순이익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0.42%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4분기 매출이 예상치가 21억 2천만 달러였는데 22억 5천만 달러로 상회를 했고요. 예상치로 EPS는 0.41달러였는데 0.91달러로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EPS를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가 1.86달러였거든요. 근데 1.6에서 1.76 사이여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매출과 EPS가 혼조됐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EPS 2024년에 실적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4분기 실적은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죠. 적용을 안 돼 갖고 보시게 되면 매출이 예상치보다는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22억 5천만 달러니까. 근데 지금 0.41 예상을 했는데 0.19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적이 바뀌게 되면 1분기 실적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출이나 순이익 확인을 계속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1분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5년도 실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상승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2024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웰터는 주가가 너무 높네요. 너무 높습니다. 주봉으로 지금 보시는 건데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143달러로서 뭐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렌터카 업체 에이비스 버짓그룹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뭐 4분기 실적 나온 거죠. 4분기 실적 나왔고 4분기 EPS가 대규모 적자였어요. 그 이유는 차량 회전율이 부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차량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게 되면서 대규모 감각상각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손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요, 차량 교체 속도를 앞당기게 되면서 23억 달러의 규모의 비연금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대 주주가 교체가 됩니다. 최대 주주가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통 CEO가 바뀌면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능력 있는 CEO나 뭐 회사 내부를 잘하는 CEO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출 확인해 보게 되면은 1분기 매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EPS 같은 경우도 적자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3.4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이익도 적자가 확대된다라고 보셔야겠죠. 다만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실적이 130에서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EPS도 늘어나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이래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하반기에. 어쨌든 EPS의 경우는 1, 2, 3, 4분기를 다 플러스해서 나온 게 10달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2022년에 10달러, 2023년에 42, 이번에 10.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요. 140달러까지는 뭐 가능성이 있겠네요. 140달러. 140달러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1분기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70달러까지 1분기 내 1, 2분기까지 떨어진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적자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2분기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체크를 한번 더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70달러까지는 일단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7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주가가 뭐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거라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13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 보험 금융 서비스 기업 어슈런트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 부문이 이익이 감소가 되었고요. 2025년 실적 전망이 부담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최근에 보험주는 뭐 실적이 좋지는 않겠죠. 어떻게 됐든. 물론 뭐 생보냐 화재 보험이냐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근데 1분기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매출이 31억이거든요. 31억. 31억이면 죄송합니다. 2025년에 1분기가 떨어지는 거죠. 다만 뭐 EPS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처럼 체크가 되어 있는데 주당이 5.54달러예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1분기 실적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EPS도 그러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2025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뭐 올라가고는 있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2024년에 실적이 좀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뭐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190달러 부근이 매수 타이밍은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좀 찾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리프트 실적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총 예약액이 전년 대비 10에서 14% 증가한 40억 5천 달러에서 42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안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리프트 차트로는 리프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차트로는 어쨌든 어제도 로보택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차트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죠.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적자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는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세가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 실적까지 좀 예상을 해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9달러 오면은 저는 매수할 것 같습니다. 9달러. 9달러 오면 매수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물량은 나는 모아 가야겠다. 올해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미국 주식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1.5달러 11.5달러 그 다음에 뭐 10달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할 매수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고서 아직 제출 못했다?
이거는 뭐 실적 사실은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도 예전에 나왔던 게 회계 갖고 장난을 좀 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 맞을 것인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다만 최근 들어서 블랙엘 이슈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 주가가 지금 2.42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블랙웰 이슈가 어떻게 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30달러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볼만 하겠네요. 그 다음에 업스타트 홀딩스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3%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업스타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계속 좋아졌던 걸로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다만 이제 순이익이 여전히 적자라는 거. 순이익 여전히 적자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적자죠. 이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기억하기로는요. 원래 2024년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몇 차례 뭐 줄인다라고 떨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업스타트 홀딩스 실적이 흑자 전환이 작년에 2024년에 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뭐 예상보다 안 떨어진 거죠. 금리가. 그러다 보니 어 주가가 상승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게 밑에 보게 되면 체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켜봤던 게 흑자 전환 되네. 금리 인상하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시각으로는 금리가 올해 한 차례 정도 상승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간다라고 하면 계속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60달러 뭐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160달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게 요때 돌파하면서 관심 가졌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 거의 뭐 250%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다음으로 도어대시 실적 발표 후 6%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도어대시 작년에 흑자 전환 됐고요. 올해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주가만 바닥에 있으면 좋은데 주가만 바닥에 있으면 좋은데 아마 주가가 바닥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주가가 바닥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네요. 근데 그거 하나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아니 2025년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2024년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가능성이 없게 되면 포워드 EPS 적용을 하잖아요. 12개월, 뭐 24개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에 컴플런스 뭐 실적 발표 후 13%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런스 순이익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겠지만 순이익은 뭐 축소되고 있고 근데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PS는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EPS를 저도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순이익이 나오면서 EPS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저는 35.5달러나 35달러 부근까지는 주가 상승 후에 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한 박스권 상단이었던 35달러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이던스 발표 후에 6%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로 실어볼게요. 어차피 뭐 똑같은 거니까. 순이익이 작년까지는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요. 2025년부터 흑자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매출 1분기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앱도 만든다고 작년에 막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 보니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69달러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전 고점 부근이죠. 전 고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 가격이 79달러인 거고요. 지금은 전 고점 부근에 있는 거잖아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물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서 주가 반등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69달러까지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블랙라인입니다.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 발표 후에 14%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블랙라인도 작년에 제가 체크를 했을 때는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뭐 작년 아마 2분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실적 좋아지기는 좋아졌네요. 그렇죠? 근데 2025년에 가이던스가 떨어지네요.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예전에 엔비디아가 다 좋았는데 뭐 하나가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 박살났었거든요. 물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순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건 좀 악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작년에 체크를 했을 때 실적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해서 체크를 좀 해놨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디까지 조정을 받은 후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55달러까지 떨어졌다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25년에 뭐 순이익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62달러 반등까지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62달러에서 지지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받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차피 한정된 돈에서 종목들을 선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 계속 좋아지는 그런 종목 쪽을 선정을 하는 게 낫지 뭐 퍼뜨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배당주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주식을 보통 하시는 분들이 ETF도 하고요. 배당주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주도 하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이 안에서 실적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하나라도 안 좋아지는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종목군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다 좋아지고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 찾으면 있습니다.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있으니까 체크 한번 계속 하면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의 특징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오늘은 2025년 2월 12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